데카메론. 포도 주병으로 교황 측근의 높은 사람을 친구로 사귄. 치스티. 제리 스피나시는 교황 보니파치오의 측근으로 중요한 지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황은 언젠가 중대한 보릴로 몇 사람의 귀족을 사절로 피렌체에 파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절들이 제리 씨 댁에 묵었고 제리 씨는 그들과 함께 교황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제리 씨는 아침마다 사절들과 함께 산타마리아 우기 성당 앞을 지나갔는데 빵 장수 치스티는 그곳에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이 사나이에게 천한 직업을 주기는 했지만 대단한 부자로 만들어 줄 만큼 큰 호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장사를 할 생각은 꿈에도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귀한 그릇들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피렌체나 그 지방에서 제일 좋은 백포도주와 붉은 포도주를 늘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치스티는 아침마다 제리 씨와 교황 사절들이 가게 앞을 지나는 것을 보고 있었고 무더운 계절이었으므로 자기 가게에 있는 최상의 백포도주를 드시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대접이 될까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낮은 신분과 제리 씨의 높은 지위를 생각하니 포도주를 드린다는 것이 큰 신뢰가 될 것 같아 제리 씨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청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치스티는 아침마다 제리 씨가 사절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면 하얀 겉옷에 언제나 갓 세탁한 앞치마를 두르고 빵장수라기보다 밀가루장수 같은 모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신선한 물을 가득 담은 새 양동이와 고급 백포도주를 담은 조그만 볼로냐제 새 항아리와 반짝반짝 빛나는 은으로 만든 같은 잔을 2개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지나가는 때를 기다렸다가 한두 번 입을 가신 다음 죽은 사람도 마시고 싶어 할 만큼 맛있게 그 백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리 씨는 그런 모습을 하루아침, 그 다음날 아침 이렇게 연거푸 보았고 사흘째 아침이 되자 스스로 말을 건넸습니다. 치스티, 어때 맛있는가? 네, 나으리. 하지만 직접 마셔보시지 않으면 맛있는지 어떤지 그 맛을 모르실 겁니다. 제리 씨는 더위 탓인지 아니면 피로했던지 아니 아마 치스티가 맛있게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던 탓으로 목이 몹시 마르기 시작해 사절들을 돌아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포도주를 한번 마셔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마시고 후회할 그런 물건은 아닐 테니까요. 치스티는 곧 화덕 앞에 깨끗한 걸상을 내오게 해서 그들에게 권하고는 잔을 씻더니 앞으로 나온 종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이 시중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빵을 굽는 것보다 술을 더 잘 따르지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은 흘린 술은 맛도 보실 수 없을걸요. 이렇게 말하고 손수 아름다운 세 잔을 4개 씻어서 고급 포도주가 들어있는 조그만 항아리를 갖고 오게 해서 제리 씨를 비롯한 사절들에게 열심히 술을 부어주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그네들이 오랫동안 마셔온 것보다 훨씬 질이 좋은 것 같아 제리 씨는 크게 칭찬했으며 사절들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아침마다 제리 씨와 함께 이 가게에 포도주를 마시러 들렀습니다. 그러는 동안의 사절들은 임무를 마치고 출발하게 되어 제리 씨는 화려한 환송연을 베풀었습니다. 그 술잔치에는 신의 유지들을 거의 다 불렀을 뿐 아니라 치스티도 초대했는데 그는 아무리 해도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리 씨는 하인더러 치스티에게 달려가 그 백포도주를 한 병 얻어다 첫 요리가 나올 때 각 손님의 잔에 절반씩 따르라고 일렀습니다. 하인은 아직 한 번도 그 고급 포도주를 얻어먹은 적이 없어서 속으로 분개하고 있었던 모양인지 일부러 큼직한 병을 들고 찾아갔는데 치스티는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제리님이 당신을 보내신 게 아니지. 하인은 몇 번이나 제리 씨가 보내서 왔다고 말했지만 치스티가 납득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인에게 돌아가 경위를 보고했습니다. 다시 가서 틀림없이 내가 보냈다고 말해라. 그래도 납득하지 않거든 내가 대체 누구에게 심부름을 보냈느냐고 물어보아라. 하인은 돌아가서 틀림없이 제리님은 당신한테 나를 심부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치스티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럴 까닭이 없어. 그럼 제리님은 누구에게 심부름을 보내셨단 말입니까? 아르노 광이겠지. 하인이 이 말을 제리 씨에게 전하자 그는 문득 생각이 나서 하인에게 가져갔던 병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더니 과연 치스티의 말이 맞구나라며 하인을 꾸짖고는 다시 적당한 병을 들려보냈는데 치스티는 그제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리가 당신을 보내신 거야. 잘 알겠어. 그러고는 시원스레 그 병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보낸 다음 그날 중으로 작은 술통에 같은 포도주를 가득 담아 몰래 제리 씨 댁에 전하게 해놓고 찾아갔습니다. 나리, 제가 오늘 아침 큰 병을 보고 깜짝 놀라 하인을 돌려보낸 줄로 아신다면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오셨을 때부터 조그만 항아리로 드린 것은 이것이 하인배들에게 마시게 할 그런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리시지나 않았나 하고 오늘 아침 나리께서 그 생각을 해주십사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나리를 위해서 포도주지기 노릇을 하고 싶지 않아 전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 좋으실 대로 처분하십시오. 제리 씨는 치스티의 선물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그에게 그만한 인사를 했고 그 후부터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또 친구로서 그와 사귀었다고 합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포도주병으로 교황 측근의 높은 사람을 친구로 사귄 치스티였습니다.